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한 주간의 학습 내용을 문제로 확인해보는 주간 행정학 시즌2 7번째 시간. 이 시간은 지난주에 예고 드린 대로 군무원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인사행정과 관련된 군무원 관련 법령들을 조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그 군무원 법령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 시간에 10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출제되는 어떤 범위나 출제되는 내용들이 국방부의 내용들과 군무원의 내용이 출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무원에 대한 조직, 그러니까 군에 대한 조직, 군 조직에 대한 내용들, 또 다음에 국방 정책에 대한 내용들, 다음에 군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 또 이제 군무원들이니까 군무원과 관련된 인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국방 재정과 관련된 문제는 뭐 아무래도 뭐 이제 좀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 우리 지금 군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무원 인사법에 적용을 받아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시험 준비도 하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임용 처리가 군무원 인사법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무원 인사법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2019년 2차 시험 문제 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음,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시험 보는 내용들하고 그냥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무원 인사법을 살펴보면 뭐 지금 이제 많이 좀 차이가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반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에 그 적용이 되는 국가공무원법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나는 점들이 더러 조금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음, 좀 극복을 할 수 있어요. 극복이라는 말도 조금 말이 조금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실제 내용하고 다른 그러니까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서 군무원 인사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국방부에 좀 항의도 좀 하고 문제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된다는 뜻을 그러니까 군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군무원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시험에 내야지 군무원과 관련된 내용도 아닌 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이 되지도 않을 거면서 시험 문제만 내면 되냐. 출제하는 행정학 교수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써가지고 출제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줘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한 번, 2차 시험에서 딱 한 번 군무원 인사법과 관련된 군무원 인사법에 관련한 내용이 한 문제 딱 출제가 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출 보건 문제라든지 또 작년에 기출 문제라든지 전부 다 살펴봤을 때 군무원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19년도에 그 군무원 인사법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군무원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좀 많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그 군무원 뭐 군인복무법이라든지 군인복무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군무원 인사법에 대한 내용들 조금 법령에 대한 내용들만 좀 정리를 해 본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야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무원 인사법을 살펴보시면 국가공무원법이랑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한 서너 군데 나와요. 그 서너 군데 그 차이가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받아야 될, 군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으실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어,
군무원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붙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니란 생각 가지고서 공무원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공무원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늘상 관공서에서 보던 정말 그 버르장머리 없고 그 불친절한 그런 공무원들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음, 정말 좋은 공무원이 되시려고 하면 다른 애티튜드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군무원 인사법에 관련한 내용이나 군인 복무 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실 때 상당히 크게 도움이 많이 될 내용들이에요. 어떠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답변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굉장히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복무기본법과 군무원 인사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숙지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뭐 법령의 내용들을 읽어보셔도 좋고, 또 저희 교재 뒤에 부록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정리가 나와 있으니까 그 정리를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었죠. 아무래도 좀 특별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느끼는 바들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방향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이고, 앞으로도 국방부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실제 업무에 관련이 된 내용들을 출제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늘상 무슨 뭐 시험의 타당성 이야기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직무와 전혀 관련 없고 직무에 적용이 안 되는 내용들을 시험에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가르치는 내용 따로, 적용이 되는 내용 따로, 이래 가지고는 바람직한 행정인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10문제를 통해서 그 법의 내용들을 전부 다 보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그 10문제 내용에서 어떻게 10문제 내용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하는 기회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이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뭐 군무원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생소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군무원 관련 법령 지금 준비한 내용은 군인복무기본법하고 군무원 인사법 두 개의 법령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뭐 자료가 없으시다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셔도 좋고, 또 지금 저희 자료 뒷부분에 보면은 그 군인복무기본법하고 군무원 인사법의 전문을 같이 올려드렸으니까 그 내용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내용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국가가 군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국가가 군인에게 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 요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군인복무기본법 제4조에 보시면 이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제4조의 내용을 보시면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군인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군인이 가져야 할 인간으로서의 권리,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군인에게 적용이 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거죠.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인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인권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군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군 인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조금 말에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권리마저 포기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을 나라에서 굉장히 존중해야 하고 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떤 나라들 가면은 군인으로서 복무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평생을 책임지죠, 국가가.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군인으로서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권리마저 포기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전시의 경우에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군인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할 권리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권의 개념과는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군인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후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군인으로서의 군인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군인의 의무 이런 것들도 나와 있죠. 다음에 2항을 보시면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책무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다음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 또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이렇게 이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압축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면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이거는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다음에 2번 충실한 임무 수행을 위한 복무 여건 개선. 이것도 해당이 되죠. 다음 3번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이것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4번 군인의 명예 확보를 위한 지원. 그러니까 군인이 명예를 지키는 것, 이거는 이제 군인의 어떤 이념으로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책무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군인의 명예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어떤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의 책무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 한번 잘 살펴보시죠. 법령의 내용들 이해해 두시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복무기본법에 규정된 국군의 사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군인복무기본법의 국군의 사명에 대한 내용은 군인복무기본법 5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5조에 보시면 이제 국군의 강령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국군의 이념, 그 다음에 국군의 사명,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국군의 사명을 보면 5조 2항의 내용을 보면,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 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군의 사명은 이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는 것.
다음 두 번째, 국토를 방위하는 것. 다음에 세 번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뭐 더 나아가서 이제 국제 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까지 한 네 가지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군인의 사명으로, 국군의 사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보시죠.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한다. 이거는 이제 국군의 사명에 해당이 되죠. 다음 2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얘기는 지금 아까 5조 2항의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았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고 하는 건 5조 1항에 보시면 국군의 이념을 이야기하는 데에 나와 있습니다. 5조 1항 보시면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국군의 이념에 해당이 되지 국군의 사명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 2번은 이제 국군의 사명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3번.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한다. 아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들 확인하셨죠? 다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그 얘기 있었어요. 그죠? 국토 방위에 대한 이야기만 빼고 지금 전부 다 나와 있는 모습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군의 사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라고 얘기한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아울러서 국군의 이념과 국군의 사명 같이 좀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번의 정답 2번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군인 복무정책 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군인 복무정책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군인과 관련된 군인 복무에 대한 정책, 그 군인의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정책의 내용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인 복무 기본 정책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제 결성이 된 위원회죠. 그와 관련된 설명은 군인복무기본법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8조와 9조에 그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살펴보시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런데 이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느냐에 대한 내용은 8조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8조 1목을 보시면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두 번째 2목을 보시면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군인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위원장은 군인 복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은 우리 그 군인복무기본법 8조 5목을 보시면 그 밖에 군인 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랬는데 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군인복무기본법 9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9조 1항을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위원장을 제외한 12명 이내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고 2항을 보시면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뭐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얘기는 맞는 이야기지만 자,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위원장 1명 빼고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보기에서 제외한 12명의 위원이라고 얘기한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이제 구조 3항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을 골라라 그랬으면 여기서는 3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차근히 살펴보면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3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군인의 기본권 가운데 영내 대기의 금지 예외 사항과 군인의 휴가 등 보류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군인의 기본권이 한 15가지 정도 있어요. 군인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 군인복무기본법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등 대우의 원칙, 영내 대기의 금지, 그래서 우리 군인복무기본법 10조부터 시작해가지고 18조까지 그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12조에 보시면 영내 대기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 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8조에 보면은 이제 휴가나 외출, 외박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제 각 내용들이 이제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이 뭐 영내 대기 금지의 예외를 적용할 수도 있고, 휴가나 외출 외박을 제한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다음 침투 및 국지 도발 상황 등 작전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다음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그다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소속 부대의 교육 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영내 대기 금지 예외에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휴가나 외출 외박도 이제 좀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5가지의 내용 중에서 이제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영내 금지의 원칙에는 들어가지만 영내 대기 금지 예외에는 들어가지만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가나 외출 외박의 제한 사항에는 허용이 되지를 거기에는 포함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영내 대기 금지 원칙의 예외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휴가 외출 외박에 제한할 수 있는 제한이나 보류할 수 있는 여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형사 피의자 피고인 또는 징계심의 대상자인 경우,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또 전투 준비 등 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부대 병력 유지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3가지의 경우에는 이제 영내 대기 금지의 예외는 들어가지 않는데 휴가 외출 외박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에는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보시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것은 이제 그 2가지의 사유에 모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 2번 전투 준비 등 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부대 병력 유지가 필요한 경우, 이거는 군인의 휴가 외출 외박의 보류 사유에만 들어가지 이 영내 대기 금지 예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2번이 이제 모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다음 3번 침투 및 국지 도발 상황 등 작전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거 두 개 다 들어가고, 다음 4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것도 휴가 외출 외박 다 보류되고 영내 대기 금지도 예외로 적용이 된다. 영내 거주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영내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따라서 지금 그 2가지의 사유에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는 전투 준비 등 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부대 병력 유지가 필요한 경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부대 병력 유지는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병사들을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병사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이제 외출 외박이나 뭐 심지어는 제대도 보류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다음 중 군인의 의무에 의해 금지된 군기문란 행위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군인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군인복무기본법 19조부터 나와 있죠. 그 19조부터 이제 쭉 내려가 가지고 34조까지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군인의 의무 한 15가지 정도 돼요. 34조까지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군기문란 행위의 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7조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군기문란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지금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다음에 상급자, 하급자나 동료를 음해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다음 의견 건의 또는 고충 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이제 군기문란 행위라고 일단은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밖에 군기문란 행위들은 행위들도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은 그 3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보기의 내용 가운데서 이 그 명시된 군기문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뭐냐 그랬는데, 1번 보시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그랬는데, 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군기문란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 군기문란 내용 밑에 보시면 이제 28조에 비밀 엄수의 의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비밀 엄수의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28조 2항을 보시면 군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군인은 복무 중일 때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복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비밀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1번의 내용은 군기문란 행위하고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1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아까 언급했던 그 군기문란 행위에 해당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여기서 1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군인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 각각의 아까도 15가지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5가지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6급 일반 군무원에 준하는 군인 계급은 그랬어요. 이 공무원, 공무원의 계급과 공무원의 등급과 군인의 계급은 조금 다르죠. 군인의 계급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인사와 관련된 계급별 기준에 대한 내용들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4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최근에 이제 좀 개정이 된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그 별표로 나와 있는데, 1급부터 9급까지 군무원의 등급은 일반 군무원의 등급은 1급부터 9급까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보자면, 이제 1급은 소장, 준장, 2급은 대령, 3급은 중령, 4급은 소령, 5급은 대위, 중위, 소위, 6급은 준위, 7급은 원사, 상사, 8급은 중사, 9급은 하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 그 군대에 있을 때도 일반 사병들, 그러니까 2등병부터 병장까지는 10급 공무원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사 밑에는 병장이니까 아무래도 10급 공무원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6급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군인 계급이 뭐냐라고 물어봤었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6급 군무원에 해당이 되는 군인 계급은 준위가 되겠습니다.
준위.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소장은 1급 공무원에 1급 군무원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상사는 7급 군무원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 7급 군무원을 6년 이상 재직, 상사로서 이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이제 원사로 올라가면서 이제 원사와 상사가 똑같이 7급 대우를 받는다. 다음에 대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급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군무원의 등급과 군인의 계급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군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군무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군무원 인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임용할 거냐. 그래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구조의 내용부터 쭉 이렇게 보면 그 임용 대상이나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법 관련법 그 군무원 인사법 구조부터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응시 자격이나 결격 사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그 군무원 인사법 10조의 그 군무원으로서의 결격 사유를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다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다음에 세 번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세세의 경우에는 군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세 번째 나와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던 이제 뭐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 되겠죠.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은 전부 다 뭐 군무원이 될 수 없고, 국적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1목과 2목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군무원이 될 수가 없고,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이중 국적자도 군무원이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느냐의 여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군무원이 임용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디 다른 나라 국적은 가지고 있겠지, 그죠? 무국적자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군무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무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좀 살펴볼까요? 1번부터 살펴보시면 5급 이상 일반 군무원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 군무원 인사법 그 시행령 제 9조의 3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보시면 이제 그 임용 대상에 대한 내용들이나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그 내용들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이 그 5급 이상의 일반 군무원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의 일반 군무원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직 부여도 국방부 장관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에 신규 채용은 5급, 7급, 9급으로 이루어진다. 군무원에 대한 내용들, 신규 채용은 5급, 7급, 9급으로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다. 네.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 다음 3번. 이중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군무원 임용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더라도 외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군무원 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무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중 국적 여부와 관련 없이 외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군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다음 4번. 6급 이하 군무원의 신규 채용자, 군무원 신규 채용자의 시보 기간은 3개월이다. 그랬는데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국가공무원법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르죠. 국가공무원법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 신규 채용자의 시보 기간은 6개월, 5급 이상 공무원 신규 채용자의 시보 기간은 1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군무원 인사법에는 6급 이하 신규 채용자의 시보 기간은 3개월이고 5급 이상 군무원의 신규 채용자의 시보 기간은 6개월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군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군무원이 되면 시보 생활을 6개월만 한다는 얘기죠. 7급 아니면 9급일 테니까. 그죠? 근데 이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으로 보면은 이제 6개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반밖에 안 한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국가공무원법만 알고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 풀고 들어갔는데 시보 생활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절반밖에 안 해. 그러고 끝나. 물론 좋겠지. 물론 좋겠지만 그 관련 적용이 되는 관련 법이 다르다라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무원에게 적용이 되는 법의 내용을 물어봐야지. 그렇지 않고서 다른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이 되고 군무원에게 적용이 안 되는 법의 내용을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고 나중에 군무원에게는 다른 법을 적용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옳은 얘기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군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이중 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군무원의 임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 3번이 되겠네요. 다음 8번이 되겠습니다. 군무원의 징계 처분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군무원의 징계 처분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에 대한 내용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40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일단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징계 처분이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강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승진이 제한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40조 2목에 보면 40조 1항 2목에 보면 그래서 강등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이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좀 부과돼서 나와 있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 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보다 6개월이 가산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강등 정직은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2의 제1항의 내용은 이제 뭐 금품수수와 관련된 금품수수, 횡령, 배임 뭐 이런 경제사범들을 지금 의미하거든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기금이나 국고금, 보조금, 공유재산이나 물품 이런 것들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유용한 경우 또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6개월 가산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1번부터 보시죠. 1번. 성매매 범죄로 인한 강등. 성매매 범죄로 인한 강등이니까 강등이면 일단 18개월 승진 제한이 이루어지는데 성매매는 아까 그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죠. 6개월 가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8개월에서 6개월이 가산이 된 24개월이 맞아요.
다음 두 번째, 금품수수로 인한 감봉. 감봉은 12개월이죠. 12개월이 기본인데, 지금 금품수수는 아까 얘기했던 국가공무원법 78조 2의 1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6개월이 가산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12개월이 아닌 18개월이 되어야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업무상 사고 유발로 인한 견책. 이거는 6개월. 이거는 뭐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니까, 가중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6개월이 되겠고. 다음 4번. 명령 불복종으로 인한 정직 18개월. 이것도 6개월 가산에는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죠. 2번. 금품수수로 인한 감봉의 경우에는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가산이 된 18개월이 적용이 된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의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다음 9번입니다.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의 의무 복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해당 공무원에게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위탁교육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해외로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로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위탁교육을 보내는 이유는 위탁교육을 받아서 그 향상된 기량을, 그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직 내에서 그 기능을 활용해서 좀 조직의 성과를 조금 높이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습득하고 나서 바로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이 사람을 교육을 보낸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국방부의 경우에는 이 위탁교육 훈련을 받은 이수자들은 위탁교육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의무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보면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항의 내용을 보시면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 훈련을 받은 일반 군무원은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복무임을 면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면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유학했거나 위탁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6년의 범위에서 이제 의무 복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 유학을 마친 사람은 그 훈련 기간의 2배의 기간, 국내에서 실시하는 위탁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 교육 훈련 기간, 국내에서 근무 시간 외에 실시하는 위탁 훈련을,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 마친 사람은 그 교육 훈련의 2분의 1의 기간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의무 복무 기간은 최대 8년이다. 그랬는데 지금 그 1항의 내용을 보면 6년의 범위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대 8년이 아니라 6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외국 유학을 다녀온 경우 교육훈련 기간의 2배를 의무 복무해야 한다. 그렇죠? 다음 3번. 국내 위탁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 기간만큼 의무 복무해야 한다. 맞는 얘기고. 다음 4번. 근무시간 외 국내 위탁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 기간의 2분의 1 기간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따라서 지금 9번 같은 경우에는 의무 복무 기간이 최대 맥시멈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8년이 아니라 6년이다. 따라서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0번입니다. 다음 중 임기제 일반 군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임기제 일반 군무원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133조에 나와 있어요. 133조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제 임기제 일반 군무원은 일반 임기제 일반 군무원, 전문 임기제 일반 군무원 및 한시 임기제 일반 군무원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일반 임기제 군무원, 전문 임기제 군무원, 한시 임기제 군무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군무원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에는 있는데 일반 군무원에는 시간 선택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 선택제는 임기제 일반 공무원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에는 여기서는 4번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임기제 군무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의 규정과 지금 군무원 인사법의 규정이 다르죠. 다르게 적용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제 군무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일반 공무원은 존재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법령에.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과 이 지금 군무원 인사법이 어떻게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작년에 여러분들 이제 군무원 시험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시험 문제가 상당히 좀 지엽적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작정하고 그냥 들이파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군무원 관련 법령 낼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차이점,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과 군무원 인사법의 차이점이 얼마만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 두루 살펴보시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강조드리겠습니다. 10번의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군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10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뭐 일반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전혀 상관이 없었을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다른가라고 하는 것들 알아보시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보시는 차원에서 뭐 들어보셨다고 해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 시험 문제도 시험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붙고 나서 면접 준비를 할 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일단 군무원 시험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적용받는 법이에요. 적용받는 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법을 적용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주간행정학 시즌2 7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뭐 날씨가 점점 이제 따뜻해질 거예요. 뭐 계속 뭐 추웠다 풀렸다 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봄이 올 거고, 또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50여 일 남짓 남았어요. 아직은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용 정리가 조금 부실하다 하시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빠른 스피드로 그 내용에 대한 정리들 하실 시간은 아직까지는 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집중하셔서 3월이 가기 전까지는 내용 정리 완전히 마무리를 좀 지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기출문제 풀이라든지 예상문제 풀이 같은 것들 해 나가시면서 또 내용 정리하면서 빠졌던 부분들 차곡차곡 정리하시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수험생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여러분들 이제 7월 24일 날 시험 보죠. 군무원 시험은 7월 24일 날 보는데 그 때까지 이제 충분하게 대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보통 때보다 지금 시험을 굉장히 늦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주어져 있는 여유들이 좀 많다. 그 여유를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재무행정론과 관련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한 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